안녕하세요. 이게 유튜브 3일차 박찬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의 권고사항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채널명도 한번 수정을 해봤고요. 생각보다 그냥 구글 아이디 수정하면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해봤고요. 미리 캔버스라는 굉장히 좋은 툴도 다른 유튜브 영상 검색을 통해 배워가지고 해봤는데, 이렇게 훌륭한 툴들을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주시고, 어떤 그런 무상으로 제공해주시는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연계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해봐야 경험이 쌓이면서 알게 되는 것들 같고요. 그런 축적이 언젠가는 더 좋은 아웃풋으로 될 것이라 믿으며, 저도 이제 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뵙진 못했지만 그런 다양한 도움을 받은 거를 언젠가는 영향력이 조금씩 쌓일수록 더 사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미리 캔버스를 쓰면서 또 이제 좋은 영상을 또 무상으로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고요. 제 눈에는 귀여운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나씩 배워가지고 채널 아트도 같이 만들면서 적용을 해봤고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주말에는 한번 자막 작업을, 한번 브루라는 툴을 통해서 자막 작업을 한 것도 한번 올려볼 생각이고요. 미리 캔버스, 말씀드린 그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썸네일도 한번 잡아보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허접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봐주시는 게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저희 이제 회사에서 신입사원 들어오면 이제 비전 프로젝트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저희 본부에서만 하는 특이한 어떤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팀 과제를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그 해 주제에서 신입사원들의 풋풋한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저희 조원 중에서 모여서 하기도 힘들고, 이제 하필이면 저희 조에는 PPT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인 발표자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제가 결국은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장표 단위별로 작성해 그걸 모아달라고 했더니 다 이제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근데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똥손이고, 지금도 PPT를 잘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중간 발표를 한번 이제 멘토링을 해준다고 하면서 중간 발표를 먼저 시킵니다. 최종 발표 전에. 그랬을 때 제가 오죽했으면 어떻게 했었냐면은 거기 청중들한테 PPT 키기 전에 잠깐 눈을 좀 감아달라고 그러면서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을 감은 상태 좀 손을 들어달라. 그랬더니 재밌는 게 한 절반 정도 손을 드셨어요. 이제 멘토들도 손을 드셨고, 일부 이제 같이 조원, 우리만이 아니라 옆에 이제 같이 동기들도 보고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손을 들고 손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 지금 나올 장표의 디자인이나 이미지가 너무나 허접할 것인데 최종 발표 때는 굉장히 뭔가 멋있게 바뀐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상상력을 주입해서 봐달라고, 나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오그라드는 말도 안 되는 멘트를 치면서 발표했던 기억이 저 채널 아트 만들면서 갑자기 기억났어요. 그래, 이 정도 치는 것도 나한테는 대단한 일인데, 요즘 친구들은 이런 툴을 조금만 써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이펙트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물론 그게 2012년, 13년도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툴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정도로 웹 기반으로 잘 돼 있던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런 기록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하루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놓고 싶었는데,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맡은 업무 중에서 희한하게도 자동차 회사에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들을 한번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정말 A to Z를 좌총우돌 하면서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시스템이 뻗은 적도 있었고, 막 뭐 트래픽이 많이 나와서 뻗은 거니까 뭐 긍정적인 신호겠죠. 이제 그런 걸 또 고치기 위해서 뭐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 뭐 인프라 전환을 하는 부분을 또 계속 팔로우업 하기도 하고, 또 상품 소싱 하나부터 진행자들 섭외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벤트 소재 하나하나 컨펌해 드리는 것까지 선정된 대행사와 진행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거를 배우고 있어요. 뭐 마케터 분들이 하시는 거를 스터디에서는 많이 듣긴 했고, 뭐 저도 이제 뭐 다른 경쟁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나 뭐 라이브 방송하는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거는 어떻게 어느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지, 뭐 저런 진행자분들은 뭐 얼마를 받으실까, 뭐 저런 소품들은 소재 제작비가 얼마일까 라는 의문을 갖더라도 뭐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의 비용은 약간 실비성 비용들이죠. 뭐 대행사를 선정해서 대행사 분들과 약속된 어떤 기획비라든지 이런 것들이는 뭐 시장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에서 책정이 되게 되고, 뭐 실제로 소재 같은 걸 제작할 때도 다 실질적인 뭐 판넬 하나 만들어도 판넬 제작 비용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인플루언서 분들의 비용에 대해서만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가용 예산 범위라는 걸 한정하고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섭외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예산이 이제 뭐 좀 한도가 높게 많아가지고 뭐 정말 편하게 이름값 있는 분들을 모셔오면 이제 좀 편하게 홍보도 되고, 그분들의 팬들이 쭉 몰려 들어와서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분의 팬덤 때문에라도 구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영향력을 많이 쓸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정도 채널 파워를 가진 예산을 한꺼번에 쓸 수는 없고, 저희는 또 고객들한테 많이 이벤트 혜택으로 돌려드린다든지 다른 쪽의 어떤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회차에는 BPD님과 솔님이란 분이 진행을 해주셨고, 2회차에는 이제 핑크원더의 대표님이신 최금실 대표님이랑 고니TV의 이제 고니님이 같이 해주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물론 다 잘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그분들 채널 구독하면서 또 새로운 세계들을 배워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고니님은 제품 리뷰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가 설명해 드리거나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굉장히 이상으로 엄청나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 오시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뭐 제품 리뷰를 유튜브 하시는 분답게 그 성향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오셨고, 사전 리허설 때 그런 얘기들을 거꾸로 되게 많이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찾아봤다, 어떤 부분들을 본인이 더 알아서 오면 되겠느냐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라이브 시간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서 제 입장에서,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감사했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는 뭐 제가 제 회사였다면 어떤 그런 뭐 예산이 제가 좀 정결권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사전에 섭외할 때 약속하는 금액으로는 어떤 아웃퍼폼을 낼 수 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기존의 에즈이즈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 뿐이지, 사실 내 거를 할 때 진짜 어떤 아웃 퍼포먼스를 낼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처음부터 높은 섭외비를 드리자니 섭외비 대비해서 좀 가성비가 안 나오게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라는 우려가 드는 게, 보통 인플루언서 분들 섭외하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하실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게 과연 얼마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참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인플루언서라는 어떤 특정한 그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높은 비용을 받아낼 수 있으면은 본인에겐 가장 한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이제 아웃풋이 될 수 있지만, 뭐 사실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성과가 좋지 않았다면 뭐 당연히 그분을 다시 모시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분들은 뭐 자연 도태가 되기도 하고,
뭐 본인 단가가 이만큼이긴 한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요즘은 일을 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하는 지점들이겠죠.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을 쓰는 것이 적정한가 라는 지점들은 항상 의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렇다고 좀 이름 있는 분들은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매출 런닝 개런티로 100%를 합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잘 이제 뭐 이미 판매가 어느 정도 보장돼서 뭐 말이 그렇지 실제로 기본으로는 베이스에 깔리는 금액이 얼마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고정된 섭외비처럼 계산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아직은 시도하는 중이어서 그런 어떤 명확한 데이터로 근거화해서 뭔가 제시해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고정 섭외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러닝 개런티 방식으로 정확히 그 퍼포먼스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겠다 라는 것들에 대한 사실 협의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참 이 지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 앞으로도 한정된 예상 범위 내에서 각 컨셉에 맞게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진짜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별도로 막 인플루언서 컨테스트처럼 이제 새롭게 떠오르시는 분,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랑 좀 그런 걸 한 다음에 고정 섭외를 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막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기도 하고, 아예 우리 사내에도 분명히 끼 있고 좋은 재밌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특정 주차를 맡겨서 진행해보게 하는 것도 되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 뭐 사내 임직원의 역량 강화라는 명분도 갖고 갈 수 있고, 뭐 비용도 어느 정도는 지급하지만 뭐 인플루언서만큼 당연히 못 주겠지만 어느 정도 비용도 이제 줄 수는 있겠죠. 요 지점은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걸 급여 항목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별도의 급여 항목 지급을 만들고 그걸 또 급여 담당하는 분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또 실무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판매 홍보비라는 어떤 다른 특정한 예산 항목으로 나온 거를 우리 직원의 인건비 형태로 이렇게 줬을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을 또 규정을 더 찾아가지고 맞춰서 해야 되는 어떤 막 머릿속에 그런 것들 태스크들이 그려지다 보니까 요거는 이번에는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한번 파봐서 그런 프로세스를 내부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어떤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 가장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실 자원은 저는 여전히 내부 직원들이라고 믿거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그랬을 뿐 언제든지 그 불꽃만 붙여주면은 활활 타오를 사람들은 요소요소에 잘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였고요. 얼마가 적정할까?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마케터분들은 좀, 어떤 일부의 마케터분들은 이제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쓴 이상으로 결과만 나오면 된다, 그게 본질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게 개런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은 회사의 비용은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게 최근에 겪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고요. 이제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이 하기 위해서 다 해야 돼요. 뭐 이번 회차에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뭐 소싱해서 한번 테스트하고 고객들한테 의미있게 제안을 좀 해보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테고리라도 차라리 딱 어떤 뭐 패션이면 패션, 뭐 이제 음식이면 음식, 뭐 이렇게 최소한 뭐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조금 전체의 어떤 한 호흡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지금은 또 이제 그런 형태도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다 막 준비해야 돼서 공부도 여러 개를 다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번 회차가 리셋이 돼요. 프로세스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고도화가 될 수 있는데, 막 그 상품에 대한 가설적 환경에 대해서는 완전 다 전에 했던 회차가 이번 회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연속성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행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직접 다 해보다 보니까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뭔가 새롭게 알게 되는 거, 특히 필드 경험을 베이스로 알게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재밌는데, 재밌고 막 배우는 것들이 즐겁긴 한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서화 한 다음에 윗분들한테 막 설명드리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설득력이 부족하고 좀 PPT 보고서를 막 이제 막 툴을 잘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좀 요거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설득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 의사결정자분들은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거니까 잘 결과가 안 좋아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잘 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는 한데, 이런 지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13년도에 그런 뭐 회사 내 프로젝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정말 제가 너무 PPT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까지 알아봤었냐면은 PPT 전문 제작 업체한테 전화까지 해봤어요. 한 20장 정도 만들어 주시는데 얼마 정도 필요했더니 그 당시 한 250만원 정도 얘기하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끊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미리 캔버스라는 어떤 그런 좋은 툴이나 뭐 이것만이 아니라 망고보드라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 있죠. 사용할지만 알면은 얼마든지 되게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저보다 더 위에 한 10년 전에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고할 때 OHP로 했다. 뭐 이런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제 도트 프린터 드드득 하면서 이게 정말 도트 프린터라는 게 지금 분들은 뭐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점을 찍어서 타공 형태로 이제 프린트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엄청 느리고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프린터인데, 그런 거를 사용하셨던 옛날 경험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스킬셋이 이제 실무를 떠나시는 이제 지위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요즘 애들이 뭔가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요소들을 쓰는가에 대해서는 직접 하시진 않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다는 거는 뉴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지만 어떤 뭐 편해진다고만 생각하시는 착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좀 간극의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때는 되게 어려웠어. 너네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툴이 많잖아?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뭐 연필과 자루 그어가지고 막 보고서를 쓰고 막 수기로 결제 받고 뭐 도트 프린터, OHP 뭐 이런 기술, 사실 그때는 OHP도 신기한 기술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화려한 툴들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단면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거를 직접 써야 되는 우리의 실무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좀 큰 허들인 거죠. 차라리 OHP에다가 매직으로 그리는 것들은 이제 뭐 크게 배워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전기 콘센트 찾아가지고 꽂을 줄만 알고 그 투명한 거에다가 네임펜으로 그려가지고 그 위에 그냥 올릴 줄만 알면 뭔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미리 캔버스도 사실 좋은 유튜버 분이 하나가 5분 정도의 영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놓으신 컨텐츠가 없었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저는 미리 캔버스를 쳐다보고 멍하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분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간극인 것 같아요. 위에 높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스킬셋을 딱 가진 상태에서 더 이상 그걸 만지지 않는 상태에 떠나시면은 이제는 직접 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이거에 대한 고충이나 어려움들을 좀 피부로 느끼기가 당연히 구조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는 거꾸로 실무자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또 반대로 요즘엔 되게 일하기 편하고 기술들이 좋아져서 뭐 공유 오피스 툴도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많으니까 일하기 편하지 않아?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 그렇게 들어서 주변에서 많이 들리니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실무자는 네, 뭐 아니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요즘에 편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이 편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해보면서 부딪히게 되면서 깨닫는 지점들이 있고, 저도 사실 두려운 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실물을 내려놓게 되는 지점이 언젠가는 오겠죠. 직접 하지 않는 그런 시점들이 왔을 때 내가 이제 그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그렇다고 또 위로 올라가서 어느 빠른 결정과 이런 것들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내가 똑같이 그 행위를 하고 있을 수는 또 없다는 간극.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너무 빠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수준에서는, 그래서 시대가 이제 너무나 빨리 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적체대에 쭉 이렇게 적층적으로 쌓여 있는 이런 구조에서 여기에서 돌아가는 스킬셋이 위에서는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하루였어요. 뭐 타이밍이 참 그런 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죠. 문서 보고할 때 버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실무자들은 공감하실 게, 관리하다가 버전 0.5부터 만들었다가 초안 정도 잡아가지고 일단은 뭐 팀장님 보여드리고 이제 거기서 바로 바이패스 하면 다행인데, 이제 결제 통과 못하면 다시 와서 수정한 다음에 버전 뭐 1.0 뭐 1.5 이렇게 올려가지고 계속 수정 버전을 관리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다 지우고 최종 버전만 관리하게 되는데, 그 V라고 써 있는 것들을 어떤 분은 지금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오늘의 해프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직접 해봐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저는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더 훌륭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낮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 해보면 남들이 되게 하찮다고 그런 거는 하기 싫다 피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굉장히 소중한 지점들이 있고 배울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또 해봐야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많이 느껴서 제가 저 위에 제목에다가 타이밍이라는 게 참 이렇게 한 게 아침에 이제 이런 것들, 뭐 때문에 이 머릿속에 이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A to Z를 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한 것들을 다 챙겨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또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다 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퇴근길에 만난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 부분을 저렇게 생각할 정도로 직접 해보신 것이 경험이 없으실까? 라는 생각이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길게 해도 별로 좋을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변동비라는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마케터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예측 범위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이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섭외하고 그분들에 대한 적정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참 저도 고민이 많은 게 다시 한번 기록을 해놓고 싶고요. 너무 잘해주셨는데 뭐 이미 섭외 고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더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많이 설정했을 때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은 우리 쪽에 어떤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참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지점들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의 계약이고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직접 해보면서 알게 되는 이런 것들, 남들이 보면은 지금 뭐 너 정도 연차에 뭐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챙기고 있어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누구든지 챙겨야 하는 거라면 당연히 챙기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식하는 게 분명히 나중에는 통합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될 때
빠짐없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두려운 게 저런 것들을 직접 하지 않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업할 때 오해 없이 대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내가 잘못 이해해서 저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이 더 고민이 되는 요즘이라는 것, 참 답은 없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어서 편집 기술과 뭐 자막 기술들을 배워서 이렇게 원테이크로 가면은 이제 말이 주절주절 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요지를 딱딱딱 잘 요약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더 좋을지, 아니면은 뭐 아예 대본을 써놓고 스크립트대로 좀 바로 유연하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게 더 좋은 작업 효율이 있을지는 고민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용기 있게 이런 걸 기록하시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기록이 다시 인생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지점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기록했던 이유들도 내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오늘 무슨 생각을 하거나 기록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실에서 딱 앉아서 잠깐 켰는데 이 3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딱 보였어요. 아들이 그 젓가락질을 처음 이제 열심히 교정 젓가락을 써가지고 젓가락질을 막 하는데, 그걸 들어서 생선을 혼자서 든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근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표정.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코멘트를 남겼었냐면은 우리는 되게 이런 하찮은 일로도 그대로 읽는 게 더 마음이 날 것 같아서, 우리는 모두 작은 성공에 박수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성공에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세상 최고로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젓가락질 성공하고 밝게 웃는 네 모습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힘 닿는 데까지 지켜주고 많이 안아줘야겠다. 이런 기록을 3년 전 오늘 했더라고요.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들이 이제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 게 많아지니까 뭐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쿵쿵거리고 막 난립니다. 뭐 요즘에는 포켓몬에 빠져가지고 저랑 열심히 포켓몬 하는데 뭐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빨리 크는 게. 그래서 그 시간을 잡아두고 싶어서 어떤 좀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대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젓가락질 하나에서 생선 하나 집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아빠가 그게 너무 당연해지니까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라고 이제 치부하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옛날에 뭐 나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의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폄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어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진짜 젓가락질 하나만 해도 기뻐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제가 막 화내고 아이한테 투정 부리고, 못난 어른이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요소요소에 기록적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록이 결국은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반성을 하게 해주는 지점으로 이제 다시 리마인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억이라는 거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좀 왜곡돼서 좀 밝은 면으로 기록되는, 뭐 포토메모리 기억을 갖고 있으신 일부의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억을 미화,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나의 옛날 얘기가 뭐 영웅 히스토리처럼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뇌의 구조기도 한데, 이런 사실적인 기록,
팩트로 기록되어 있는 무언가를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자기를 다시 반성할 수 있게 해주고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언젠가 시간 지나서 1년 후에 한 번씩 돌려보려고 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일상 기록으로 2022년 2월 2일에는 2021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아마 그때 보면은 아, 저 때도 저렇게 주저리 말을 했구나 라고 기억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걸 기록한다는 거는 뭐 결국에는 본인을 위해서인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오픈하시는 게 자신이 없다거나 보다 블루엔진 TV 채널명 처음 바꾼 기념